TV 김재구입니다. 그 박범계 장관이 현 장관이고 전 장관 추미애잖아요. 박범계와 추미애가 둘 중에 누가 더 못된 짓 많이 하고 나쁜가?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 2020년 11월 달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에게 6개 혐의를 뒤집어 세워가지고 징계를 시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추미애가 취임 이후에 이어진 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죽이기 연장선에 불과했지만 사소한 것에는 잘 놀라는 더불어민주당 징계 사유가 경악할 만한 그런 일인 양 호들갑을 떨었죠. 특히 그들의 법치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옛날에 유인검찰이 들어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판사 사찰은 검찰들이 해당 판사의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보려고 한 관행에 불과했다. 자, 사안 자체가 말이 안 됐기에 추미애의 신복으로 구성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겨우 정직 2개월을 때리는데 그쳤잖아요.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다 아는 사실인데 또 한번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누가 더 나쁜 거냐, 이거를 좀 비교 좀 해보고 싶어서 TV 김재구에서 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된 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시도했던 윤석열 버리기, 윤석열 쫓아내기, 이게 정말 처절한 실패로 마중했던 추미애 장관, 전 장관. 자, 더 이상 법무부 장관 못하겠죠. 계속 패하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머무를 수 없어서 결국은 추미애는 나 안 할 거요 이러고 에이씨 하고 나갔어요. 대통령이 잘 나갔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사건자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정말 미안해요, 불편한 건 들어가지고 사과까지 하게 돼요. 추미애 때문에. 그리고 저 추미애는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이 사위지 실제로 경질에 가까웠다는 게 세간의 평이에요. 정말 정치 평론가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되기 직전인 12월 30날 작년 그날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이던 박범계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을 해요. 그리고 아나무인과 막말로 짜증을 불러일으켰던 추미애가 떠납니다. 아주 잘 떠났어요. 너무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런데 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후련한 사람도 있고 또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그간에 현 정권이 보여준 인사 원칙은 부적절한 장관이 떠난 자리는 그보다 더한 아주 더 피곤하고 더 악랄한 사람으로 채워져 왔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조국 전에 했던 분 조국, 추미애, 이번엔 더 악랄한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박범계. 그러니까 새로 법무부 장관이 된 박범계는 이 원칙을 잘 작동하고 있음을 지난 6개월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스타일 일면에서 추미애하고 박범계는 완전히 다르죠.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시종 일관 윤석열을 욕하면서 두들겨 때렸다면 박범계는 그 우애주는 척하면서 두들겨 때리는 그런 아주 야비한 그런 범계란 얘기입니다. 2021년 2월 달에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 되고 난 다음에 그 단행한 검사 인사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자고요. 한번
원래 법무부 장관은 인사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동안은 관례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수사를 잘하고 못하는지 장관이 알 수가 없죠. 이것은 검찰총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총장을 지휘, 그러니까 총장이 검찰을 지휘 통솔하려면 인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지휘하고 통솔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관인 추미애 총장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그리고 독단적으로 인사를 했던 윤석열로서는 그 새 장관은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길 바랬다는 거죠. 박범계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고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가? 윤석열 총장이. 그런데 실제로 박범계는 인사협의를 위해서 윤석열을 한 2차례 만난 건 맞아요. 신문에 막 쫙 깔아놓고 만나요. 그리고 뭔가 들어주는 척합니다. 아주 연극 배우죠. 그래놓고서 나중에는 사진까지 공개하고 만났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만나서 얘기 들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맘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의 교체와 한동훈 검사장 복귀를 비롯해서 윤 총장이 게시한 3가지 인사 요구안 모두에 다 그냥 뭔 얘기야,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다 거부해요. 누가? 박범계가. 이렇게 아주 이중 성격을 가지고 악마의 발톱을 감춰놓고서 국민한테는 히히히 웃으면서 헛소리 해야 되는 박범계. 심지어 인사 발표 전까지 구체적인 인사안도 보내주지 않고 그냥 폭거를 저지르는 박범계의 이 아주 기가 막힌 폭군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발표된 인사안은 권력 수사를 담당하는 이들의 좌천, 그리고 정권에 충성하는 이들은 요직 임명. 이쯤 되면 추미애 때와 다른 바가 없지 않죠. 그런데 다른 바가 없지 않은 게 아니라 더 가혹한 거예요. 박범계가. 언론은 이를 윤석열 패싱의 재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널 때릴 거야 라고 으름장 놓다가 때리는 것과 사람 좋은 척 하다가 때리는 것, 그러니까 앞에는 널 때릴 거야 하고 으름장을 놓다가 때리는 추미애, 또 참 사람 좋은 척 하다가 때리는 박범계. 누가 더 나쁜가요? 그리고 이 중 누가 더 나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겠지만 주위 사람 3명에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상대를 방심시켜 놓고 때리는 박범계가 아주 더럽게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널 때릴 거야 으름장을 놓으면 준비라도 하지요. 근데 아유 정말 참 알았습니다. 저 윤석열 총장님 우리 만나서 얘기했으니까 네 알았어요. 네 하고서 내일 발표하는데 오늘까지 얘기하지 않는 이런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지능적으로 야비한 이런 박범계는 분명히 끝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도 추미애는 언행 일치는 했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불리한 입장에 놓였을 때 대응하는 태도에서 둘은 전부 달라요. 먼저 추미애 장관은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위축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그게 거짓이었다는 증거가 나와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지 거짓말한 건 아니다 우기는 게 추미애입니다. 여러분 맞죠? 자,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소설 쓰고 있네 라고 말하는 추미애.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다 한 건 장관의 국회 발언 중에 전설로 남을 막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달리 박범계는 어떨까요? 평소 거친 말보다는 살려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고운 말을 주로 쓰고 상황이 불리하면 그때 입을 닫아버립니다. 박범계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박범계의 첫 번째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신현수 패싱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이던 신현수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최측근으로 지난 1년 동안 삐걱거렸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기용이 된 거예요.
대통령 임명을 했고, 그런데 윤석열이 미워서 그의 의견을 다 무시한다고 쳐도 최소한 민정수석과 협의하는 게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박범계가. 하지만 박범계는 신현수를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에 분노한 신현수가 박범계와는 일을 못하겠다, 사표를 낸 거죠. 그리고 바로 신현수는 패싱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었고, 그 당시에 법사위에 끌려나간 박범계에게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조수진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검사장 인사안은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까? 조수진이 물어보는 거예요. 박범계 말 안 해. 조수진, 인사안 제청은 대통령에게 직접 했습니까? 박범계 말 안 해. 조수진, 했으면 언제 했습니까? 직접 제청했어요? 박범계 말 안 해요. 이게 박범계야. 정말 참 기가 막히게 나쁜 사람이지. 자, 이 밖에 조수진은 직접 제청 안 했으면 누가 했나? 제청할 때 배석한 사람은 누구였니? 인사가 일요일에 발표됐는데 인사안 결재가 월요일에 올라왔다는 언론 보도가 오부냐? 그리고 등등 숱한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온 건 박범계의 침묵뿐이었다.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언론에 따르면 박범계는 총 29번 침묵을 했는데 추미애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쁜지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 3명 중에 2명은 거짓말은 나쁜데 말 안 하는 건 최소한 거짓말이 아니지 않냐면서 박범계를 손을 들어줬지만, 나머지 1명은 답 안 하면 묻는 사람이 열받고 혈압이 올라서 죽을 수도 있다, 조수진 의원이. 그러니까 박범계는 정말 저 추미애보다 월등히 나쁜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장관이 박범계다. 김정우 생각.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박범계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다. 자, 대법원 판결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수사 한답시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요. 김학의 사건도 외압에 행사해가지고 기소된 이성윤 공소장 유출했다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어. 그리고 6월 25일 날 중간 간부 90%를 물갈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골자는 정권 수사를 맡았던 검사의 교체 혹은 좌천 그리고 친정부 검사들의 요직 임명이었어요. 자, 이 인사에 대해서 박범계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예요.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주 비슷한 인사를 한 뒤에 추미애가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그런 대다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주 판박이다. 그러니까 박범계는 추미애보다 더 나쁘지만 따지고 보면 둘 다 닮은 꼴이에요. 결론이 뭐냐? 스스로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서 기본으로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월월거리는 박범계. 지금 난공불락으로 이어졌던 추미애를 넘어서 새로운 시단을 쓰고 있는 중이다. 누가? 박범계가. 그의 행보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인데, 아마도 박범계의 마지막 정치 생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스스로 파묻힐 것이다. 거기까지 박범계의 정치 생명은 거기까지다. 그리고는 끝난다.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 TV 김정우 시사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